오늘 21선이 뭐길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지금 지수가 그 앞에서 막혀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는 가운데서 종목별로만 지금 좀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절대 전략에서 오늘 시장의 돌파구 마련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그때 샀어야 하는데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사람 심리를 이렇게 살짝 터치할 만한 그런 한마디를 많이 주셔서 또 시청자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란 뭐 이런 키워드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샀어야 했는데 늘 오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한마디로 제시해 주신 이유는요? 네, 뭐 명확합니다.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4주 정도, 3주, 4주 정도 동안 시장이 좀 급변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계속 키워드로 사람 마음이란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때가 그랬죠. 급락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시장이 많이 올라올 때는 제발 좀 하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또 막상 또 하락을 하니까 또 겁이 나서 또 이게 뭐 시장이 추세 하락하는 거 아니냐. 특히 또 하락장에서는 또 악재가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그때도 뭐 CFD라든지 이런 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도 좀 많이 설명도 좀 드렸었고, 항상 하락을 할 때는 많은 이벤트들이 나오고 그때마다 뭐 추세 하락론자들이 좀 약세론자들의 힘을 받죠. 그러니까 그게 또 부각이 되다 보면 거기에 또 흔들려서 막상 사야 될 세일 기간을 또 놓치는 거고, 또 이제 막상 또 올라오다 보니까 예, 또 이거는 또 완전 또 다시 추세 상승으로 또 강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너무 또 즉흥적인 매매가 또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추석 전에 화요일이죠. 그때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 그냥 추석 이후에 시장을 맡겨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 굳이 뭐 추석에 대한 변수를 우려해서 매매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저는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 그냥 홀딩을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돌이켜 보니까 에이, 그때라도 그냥 샀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저는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계속 하실 것 같고, 이런 생각은 주식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건, 시황이라는 거를 너무 100% 내가 다 시장을 맞추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황이라는 거는 특히 시황관이라는 건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황이라고 해서 거의 뭐 하루 이틀 정도의 흐름을 놓고, 아니면 좀 길어도 일주일 안에 흐름만 놓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좀 방향성이 틀려도 이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렇게 좀 너무 짧은 시간간으로 움직이다 보면 계속 그때는 샀어야 되는데, 아이 떨어지면 살 거다, 또 떨어지면 또 못 사고 오르면 또 살 거다, 뭐 이런 식의 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간을 조금 더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 드린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희 시간간은 계속 유지됩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계속 시장을 우상향한다라는 거고, 다만 11월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은 급격한 하락도 급격한 추세 하락도 급격한 추세 상승도 어렵다. 계속 좀 박스권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현재 또 올라왔다면 또 분명히 또 눌릴 자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때 샀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분명히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오니까 그때 사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저희의 장기 시황과는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시장의 추세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너무 지나치게 섣불리 추세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의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들 알려주세요. 네, 뭐 제가 오늘 체크 포인트로 가장 본 건 이제 T노트 수익률 급등인데요. 이게 미국채 10년물이죠, T노트.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엔 미국채 가격이 급락을 했다라는 건데요. 금리가 올랐다는 소리죠.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채 10년물 보시는 것처럼 간밤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유는 뭐 크게 가장 큰 이유는 이거겠죠. 지금 이제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가 부양책을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했고 주식시장도 좀 많이 움직였고요. 뭐 아무래도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위험자산 선호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안전자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이제 T-노트에 대한 매도 물량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결국엔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는 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건 역시도 뭐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번에 추가 양적 완화, 부양책 자체가 결국엔 국채 발행을 통해서 또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엔 국채의 물량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국채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겠죠. 이 역시 이제 미 국채 수익률의 급등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뭐 저는 시장이 그렇게 나쁜 시그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 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리 가격도 한번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좀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도 대표적으로 좀 위험 자산이죠. 급락을 했다가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 강세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유로화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빅스 지수 역시도 조금 이제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래도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 제가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죠. 이 관련주들이 이제 최근에 조금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쪽이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는 단순히 바이든 테마로 묶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 신재생 에너지의 전체적인 큰 틀이 무너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현재는 유럽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주도를 합니다. 거기에 최근에 이제 유엔 연설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도, 그러니까 중국도 탄소 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항상 이제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과 관련돼 가지고는 선진국들이 이런 이제 개발도상국들을 좀 억누르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러면서 계속 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스탠스를 취해 왔었는데, 이제 중국까지도 이제 탄소 제로와 관련된 정책을 쓴다라는 거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면 굉장히 좋겠죠. 좋지만 바이든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이 큰 흐름은 저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 물론 태양광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바이든이 되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리스크가 큽니다. 근데 풍력이라든지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저는 뭐 조정 시마다 계속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오늘은 좀 디스플레이 업종이 좀 그렇죠. 최근에 디스플레이 가격이 LCD 패널 가격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LG전자도 좀 가파른 흐름을 좀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화학주 많이 올라오고 있죠. 화학주도 제가 한 2주 전부터 화학 업황 자체가 지금 최근에 생각보다 스프레드가 많이 개선됐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실적은 좀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뭐 그쪽,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9월 수출 관련, 특히 이제 북미 지역의 실적이 판매량이 많이 올라온 이제 완성차 업체들, 뭐 이런 애들이 좀 잘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실적 개선주에도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 전에 뭐 세아제강도 신재생 쪽 얘기하면서 주셨는데 종목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림 나타내고 있고 5G 쪽에서도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 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혹시 팁을 주실 만한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또 세아제강입니다. 제가 이거 아침에 이게 뽑았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또 지금 제가 또 이야기를 하는 시점에는 좀 많이 올라왔네요. 하지만 제가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이라는 거는 글로벌 트렌드로 지금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제 중국까지도 지금 이쪽 시장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풍력 시장 자체가 중국은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쪽에서 막 풍력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글로벌 주요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뭐 터빈 회사 정도만 되겠죠. 중국이 잘 못하는 거. 나머지는 다 그냥 중국 내 수요라서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큰 스탠스가 중국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 된다라고 보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바이든이 된다면 더더욱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풍력주는 단순 테마로 보지 마시고요. 트렌드,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시고 좀 장기 투자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아제강 뭐 당연히 밸류에이션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세아제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억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절대 전략 세워봤습니다.